국민연금은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해. 국민연금은 내가 연금을 열심히 부었다가 사망했을 때 내가 못 받고 가면 유족에게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족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예 날아가는 거예요. 연금 1등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연금 네. 박사. 요즘에 혹시 사람들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즌인가요? 별로 없어요. 왜요? 일단 주식이 잘 가잖아요. 뭐 요즘 조정이긴 하지만 제 올해 초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주식을 열심히 하고 또 주식이 좋아지면 사람들은 연금 빼서 주식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연금은 연금대로 가야 되고 또 네. 투자는 투자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산 배분 같은 게. 그러니까요. 이런 게 다 무너지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마침 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내 연금 설계에 대해서 집중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개혁되는 거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이 어떻게 조정되고 이게 개인의 연금 수령에 미친 영향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국민연금이 개혁되는 건 다 아시죠? 네. 다들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돼가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2055년이 되면 기금이 빵이 돼요. 2055년이 되면. 네, 현재 기준으로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기금은 없는데 그달 걷어서 그달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됐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보자라고 해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가 지난 18년 동안 꾸준하게 됐는데 안 되다가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첫 번째, 내는 돈이 올라갑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는데요. 9에서 지금 13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소득의 9%를 내고 있거든요. 이것이 소득의 13%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내년부터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면 충격적이 크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서 올라갑니다. 내년에는 9.5, 내후년에는 10, 그 다음에 10.5 이렇게 해서 2033년이 되면 전 국민들이 네. 다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이게 굉장히 뭐 0.5%씩 올라가면 얼마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9가 13이 된다는 얘기는 포인트를 보면 4%포인트지만 사실 9에서 13이 된다는 얘기는 9만 원 내던 사람이 13만 원 낸다는 얘기잖아요. 1.5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월 57만 3천 원 내거든요. 57만 원이요? 네, 57만 원 정도. 근데 이게 이제 매년 또 조금씩 물가 상승률만큼 내는 돈이 인상돼요. 네. 앞으로 8년간 이게 조금씩 인상은 되면서 소득의 9%가 아니라 소득의 13%로 올라간다면 네. 2033년에는 월 10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분이 나옵니다. 월 100만 원.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이상은 안 올라가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아주 돈 많으신 우리 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도 그것만 내시는 거예요. 그 상한선이 거기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딱 그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것이 내년부터 가장 달라진 장점. 첫 번째. 네, 그래서 여러분의 소득은 그대로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조금 더 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 내시는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받는 금액은 사실 깎아야 되거든요. 원래 기금이 고갈이 안정되려면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만이 많은 겁니다. 야, 내는 것도 더 내는데 받는 것까지 깎으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개혁에서 어떻게 됐냐면 받는 금액은 원래는 좀 깎기로 돼 있었는데 요거를 살짝 올렸어요. 이 용어가 이제 소득 대체율입니다. 내는 돈은 보험료율이라고 하고 받는 연금액은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재 올해 기준으로 41.5%인데 2026년이 되면 43%로 살짝 오릅니다. 그러니까 연금 받는 기준으로는 조금 좋아진 거죠. 근데 이 43%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는 돈은 좀 더 많이 올리고요. 받는 돈은 살짝 올렸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됐냐면 개혁을 하긴 했는데 그렇죠. 이 개혁으로 인해서 연금 기금 고갈이 사라지고 안정적인 기금이 운영된다.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는 돈은 더 내지만 받는 돈까지 조금 올리면서 실제로는 연금 기금 고갈이 한 10년 정도, 꼴랑 한 10년 정도 연장되는 것에 이제 그쳤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완전히 기금 고갈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더 큰 조정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차라리 아까 우리가 내는 게 보험료율이고 받는 게 소득 대체율이라고 했잖아요. 내는 거를 늘리는 거를 조정폭을 조금만 늘리고 받는 거를 그냥 그대로 해도 되지 않았나요?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 공적임금의 보험료율이 이미 18% 넘어간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18%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9%가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건 사실이에요.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고 하필 또 이렇게 성장률 떨어질 때 올리니까 다 경기 안 좋고 이러니까 더 부담스럽겠지만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사실 높은 율은 아니고요. 이걸 또 내는 걸 좀
좀 많이 올려야지. 원래는 사실 18%까지 올리려고 했다가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가지고 13에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게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약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주신 것 같은 그 이유가 기금 고가 시점 10년 정도 늦춰진 게 한계란 그것 때문인 건가요? 네, 어쨌든 제도는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개선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내는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아진 것이고 이게 사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 냈어요. 60세가 넘어서. 더 이상 낼 돈은 없어. 안 내도 돼. 자, 이런 분들은 보험료를 오르는 것과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자, 어차피 뭐 보험료 오른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다 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 5, 6년만 더 내면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20, 30년간 보험료를 내야 될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이게 13%에서 또 거기서 또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걸 앞으로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그래서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에 들어갔어야 될 장치 하나가 사실 빠졌어요. 이게 들어갔었어야 그래도 국민연금이 조금 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자동 조정 장치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보험료를 올리는 거는 전부 다 앞으로 내야 될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조만간 받으실 분들이 낸 돈 대비해서 적지 않은 돈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안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 내야 될 청년 세대의 보험료를 올리자. 그런데 세대 간의 고통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지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연금액을 조금 덜 받는 구조를 하나 만들어 놓자. 무조건 계속 올려드리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넣은 것이 자동 조정 장치예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매년 이제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출산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변수를 국민연금 수령액에 반영을 해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연금액을 일부 좀 깎자. 이런 장치를 만약에 둘 수 있다면 연금 지급액이 급격히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장치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게 왜냐면 보험료 더 내라. 이거는 앞으로 미래에 더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간다 해도 8년에 걸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당장 이렇게 막 피부로 와닿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금 받는 걸 깎는 거는 다음 달에 바로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이번 달에 100만 원 받았는데 뭐 자동 조정 장치인가 뭔가 도입을 해가지고 시행이 되자마자 다음 달에 98만 원 줄어. 그죠? 이러면 받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충격에 빠지시겠죠. 원래 줬다 뺏는 게 제일 사람들이 박탈감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이걸 도입하는 것이 고양이 목에 방울 거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도입 못했고요. 사실 이제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이 자동 조정 장치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받는 연금액이 깎여? 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제 실제 도입될 때는 어떤 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냐. 국민연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거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올리지 말자.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받던 사람이 내년에 물가가 올라가지고 102만 원 받는데 그 2만 원 받는 거 정도만 우리가 좀 약간 감내를 하자. 이런 수준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저도 연금을 조만간 받아야 되는 세대 입장에서 기금 고갈을 좀 막고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영을 위해서는 자동 조정 장치 같은 것들이 좀 일정 부분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 고갈 얘기해 주셔서 기금 고갈에 대한 이제 어쨌든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55년 현재 상황으로는 고갈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거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기금이 근데 고갈돼도 부가 방식으로 전환돼 연금은 지급된다고 하시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랑 또 국민연금 젊은 분들은 내가 아직 못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국민연금 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준다면요. 자, 일단 지금은 적립 방식으로 주고 있어요. 적립 방식이 뭐냐면 쌓아놓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곡간이 있고요. 곡간에 많이 쌓여 있어요. 들어오는 돈도 있고 나가는 돈도 있는데 들어오는 거 나가는 돈이 큰 차이가 없으면 곡간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들어온 돈은 적은데 나간 돈이 많아지니까 점점 곡간이 비게 됩니다. 비게 되는 것이 2055년, 뭐 이번에 개혁되고 난다 하더라도 한 2060, 70년이면 다 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쌓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떡하냐? 부가 방식. 지금 필요한 돈, 지금 줄 돈을 지금 걷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식으로 되면 사실 지금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기금은 고갈이 돼서 국민연금이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쨌든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사실 지금 뭐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연금들은 이미 기금이 없어요. 근데 다 주고 있거든요. 국가가 일정한 세금으로 좀 보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세금 보전을 나중에 할 것이냐, 지금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국민연금을 못 받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국민연금 뭐 기금 고갈되니까 내 국민연금 가입도 안 하고 내지 말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 뭐 그분들의 생각에 제가 뭐 반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국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못 줄 상황이 됐다. 사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나라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내가 강남에 이제 집을 사는데 내 집값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국민연금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못 줄 상황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된다면 그때는 주식 부동산도 다 엉망이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우리가 준비하시면 안 되고 결국 국가가 국민에게 하고 있는 최소한의 약속이니까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내시면 연돈 대비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거다. 근데 국민연금 뭐 저도 내고는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거 몇 세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60세까지가 의무 납부입니다. 60세까지. 60세 생일이 들어있는 달까지. 아.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고 싶으면 내도 되는 거예요? 내고 싶으면 내도 돼요. 특히 지금 이제 60세 넘으신 분들은 사실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가장 1순위는 국민연금이거든요. 그렇죠. 60세가 돼서 더 이상 납부 의무가 없어도 내가 연금 받는 나이가 64세다. 그럼 4년간 임의로 계속 가입해서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액이 더 늘어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있어. 직장인들이 60세 전까지는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줍니다. 맞아. 그렇죠? 네. 우리 자영업자나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은 본인이 다 내지만 직장인들은 회사가 절반 내줍니다. 맞아요. 내가 한 달에 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도 회사가 25, 내가 25 내기 때문에 통장에서는 월급에서는 25만 원밖에 안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60세가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의무 가입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될 의무도 없지만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종업원을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내줘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을 추가로 계속 납입하고 가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소득의 9%, 9.5%그 전액을 다 본인이 내셔야 돼요. 그런 게 있잖아. 사실 원래 다 본인이 내는 건데 그걸 절반이 회사가 내줄 때는 막 좋았다가 그걸 본인이 다 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되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본인이 다 내서 좋은 거고요. 회사가 절반 내줘서 더 좋은 거니까 내셔서 연금을 늘리시는 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내는 게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겠죠? 국민연금은 한 가지만 명시하시면 돼요. 더 내면 더 늘어나고 더 내는 만큼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데 네. 국민연금은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 일찍 돌아가시면 불리해요. 일반 개인자산, 개인연금은 돌아가셔도 남은 금액을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내가 연금을 열심히 부었다가 사망했을 때 내가 못 받고 가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돼요. 이건 되게 좋은 제도인데 배우자, 유족에게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유족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아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다. 내가 죄송하지만 어쨌든 내가 오늘 내일 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정도만 산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이 1순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연금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있으면 깎이고 금융소득은 괜찮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자,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네. 일하면 국민연금 깎이고요. 놀면 국민연금 다 받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을 그 초창기에는 노후에 뭘 일하냐. 노후에 그냥 연금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사셔야지. 또 그때는 평균 수명도 안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금을 개시하는 나이, 보통 64세, 65세 이 개시 나이로부터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주지 않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65세부터 연금 받는데 66세, 67세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감액이 돼요. 자, 그런데 무조건 감액하는 건 아니고 일단 금액 기준이 있어요. 금액 기준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지금 현재 월 309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 이상 버시게 되면 감액이 돼요. 이거 내년에 좀 바뀐다고 합니다. 조금 한 500만 원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 이하로 버시면은 괜찮고 그 이상으로 벌면은 국민연금이 감액돼서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그런데 노후에 소득이 있는 게 중요한데 다른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요즘처럼 이렇게 노후에 일을 장려하는 입장에서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득이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이에요. 근로사업. 내가 65세 이후에 어디 직장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한다. 내가 65세 이후에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긴다. 내가 뭐 부동산이 있는데 그 임대사업 소득이 있다. 자, 이러신 분들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월 309만 원 이상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득이 몇 가지가 있냐면 근로사업 소득도 임대소득도 있지만 이자 배당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은행에 예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자 받고 주식하신 분들 배당 받죠. 자,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 중에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되는데 이자 배당은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투자하신 분도 있고 은행에 예금 있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5세 이후에 집에 앉아가지고 은행에 예금 넣어놓고 이자 받아요. 그 다음에 주식하면서 배당을 받아. 이러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한 푼도 감액이 안 돼요. 한 달에 이자 배당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관계없이. 그런데 열심히 그 시간에 나가가지고 뭐 정말 택배 돌리고 뭐 대리운전하고 아니면 뭐 경비원하고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사업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돼요.
이상한데요? 이상하죠. 잘못된 제도예요. 근데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시대가 바뀐 거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알려져가지고 이걸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근데 개선하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면 사실 정상적으로 개선한다면 노후에 소득이 있는 건 좋은 거니까 소득이 있어도 다 주겠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바꿔서 노후에 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감액 안 하고 차라리 뭐 이자 받는 분들 감액하든가 뭐 이렇게 간다면 뭐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근로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억울하니 그 300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한 500으로 좀 올리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노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버시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사실 뭐 그 나이 정도 되면 500 정도 버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분은 많이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분이 많지는 않으나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제도라는 것이 취지라는 것이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그렇죠. 제도이고요. 뭔가 열심히 일할 원동력과 동기부여를 좀 없애는 그렇죠. 느낌이 네. 있네. 내가 굳이 그 나이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돈 필요가 맞아요. 있나? 네네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만 감액하고요. 5년 이후에, 70세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다 줘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금들은요. 그 이후에 소득이 있으면 평생 감액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예, 소득 있는 기간 동안 평생. 근데 이제 뭐 근로사업이야 어느 시간 되면 더 이상 못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임대소득이 70세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후를 위해서 그냥 내가 뭐라도 조금 하나 가지고 임대소득 만들어 놓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연금 받을 때는 좀 불이익을 받으시게 되죠. 저희 배 근데 또 개편으로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늘어나는 거죠? 자,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개혁이 청년 세대에 어쨌든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네. 너네들이 더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년 세대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들을 좀 약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생색을 냈습니다. 생색을.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갔다 오거나 출산을 했을 때 크레딧을 주겠다. 이 크레딧이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조금 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오면 6개월의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내가 평생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이 뭐 300개월이에요. 300개월인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왔어. 네. 그럼 306개월로 봐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정 안 해준 게 저는 더 이상한데. 저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사람으로서 얼마나 힘든. 군대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저는 2002년에 갔다 왔어요. 진짜 예전에 2002년에 가서 2년 그 당시만 해도 2년 1개월. 그랬죠. 네, 근데 인정 못 받아요. 2002년 안 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6년만 늦게 가지. 자, 그래서 지금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군대 갔다 온 우리 젊은이들은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받게 돼요. 6개월. 출산도 있어요. 출산도 지금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첫째는 안 되고 둘째부터 12개월 인정해주고 셋째는 18개월, 넷째도 18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50개월 한도 내에서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것, 가입기간 인정해주는 제도가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더 확대하자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지 않습니까? 군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인정해줍니다. 12개월. 자, 그런데 1년이네요. 1년 인정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또 수정법안이 발의돼 있어요. 요즘 군대 얼마 가는지 아세요, 군대? 1년 6개월 몇 개월? 네, 18개월 가요. 18개월. 네. 자, 그러니까 이거지. 아니, 군대를 18개월 보내면서 18이면 18이고 0이면 0이지. 12는 또 뭐냐. 그렇죠. 갔다 온 기간 다 인정해 주든가 고생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12개월을 18개월로 인정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12개월의 기간을 인정받는 겁니다. 1년 더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1년 더 인정받으면 연금액이 약 5%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군대는 남자가 갑니까? 여자가 갑니까? 남자가 가죠. 남자가 가죠. 여자가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군은 있지만 그분들은 군인이에요. 군인연금. 직업 군인이고 사병으로 여자가 가는 경우는 없죠. 남자가 가기 때문에 남자들은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불만이지. 아니, 남자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 주는데 그럼 여자들은 고생 안 하냐.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출산 크레딧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둘째부터 인정해 줬는데 이게 내년부터 바뀌어요. 첫째부터.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쭉쭉쭉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한도도 없어졌어요. 만약에 애를 많이 낳으라는 거죠. 자녀를 10명 낳으면 거의 180개월 인정받아요. 그러면 사실 국민연금 얼마 안 내도 애만 많이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하나 낳을 사람이 둘 낳고 셋 낳고 하진 않겠지만 그런 크레딧을 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군대는 남자만 갑니다. 군 크레딧은 남자만 받아요. 출산 크레딧은 누가 받을까요? 출산은 여자가 하니까 여성들에게 가입 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출산은 남편과 부인이 같이 했기 때문에 출산 크레딧은 남편과 부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 둘 중에 한 명한테? 네네네. 이것도 사실 문제예요. 이게 사실 좋아 보이긴 하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문제죠? 지금 이제 애를 낳는데 야 우리 애를 낳은 거 누가 선택할까? 네가 가져갈래? 내가 가져갈래? 반반 가져갈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랑하잖아. 지금 사랑하니까 그래 난 됐고 네가 다 가져가. 나중에 만약에 진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해. 그럼 어떻게 돼? 도로 내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출산은 그냥 여성을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남녀를 같이 선택할 수 있게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물론 지금이야 뭐 육아 출산하는데 남성분도 많이 고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1969년생 이후부터 65세로 고정되었는데 이 수령 시장을 앞당기거나 늦출 때 유불리가 있을까요? 국민연금 받는 연령은 1965, 66, 67, 68년생들은 64세 받아요. 19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부 다 65세부터 받습니다. 네. 그럼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저도 65세. 65세부터 받지만 앞으로 또 법이 바뀐다면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건 또 66세, 67세가 될지도 모르겠죠. 네. 하지만 지금 현행법으로는 69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습니다. 자, 근데 65세부터 받는 건 좋은데 나는 퇴직을 언제 하냐면 지금 우리가 정년 연장 논의하고 있듯이 퇴직은 그보다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60세에 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와. 5년간 이제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이때 그럼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핫한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에서도 지금 상가 지금 투자했다가 사기 당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평생 이제 그런 일 안 해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상가 월세를 봐서 월천 낙수 해보겠다고 그 꿈에 부풀어서 꿈꾸다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사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소득, 월 1000이든 월 500이든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평생 안 해본 상가 투자, 안 해본 일을 시도하다가 날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이 65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 수령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60세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5세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5년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가 있어요. 둘 다 최대가 5년이군요. 네, 최대 5년. 그러니까 사실 제일 일찍 받는 사람과 제일 늦춰 받는 사람은 10년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뭐 장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받을 연금액이 100만 원인데 당겨 받으나 늦춰 받으나 똑같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뭐 늦춰 받을 이유가 없지. 당연히 먼저 무조건 받아요. 받아야지. 그렇죠. 근데 국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네. 당겨 받으신 분들은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을 때립니다. 5년이면 30%. 6호 30. 사실 이게 6%가 감액된다고 생각하면 크다 적다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자율이 얼마예요? 2% 3%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1년 못 받아서 2% 이자만큼 감액된다. 그건 오케이야. 근데 이게 1년 감액될 때마다 6%씩 감액되고 5년 최대 당겨받으면 30%가 감액된 100만 원 받으실 분이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평생 그 30만 원씩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죠? 일찍 받는다는 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늦춰 받으시는 분들은 1년에 7.2%씩 연금액이 증액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2%, 3% 이자 내기도 힘든데 국민연금을 안 받고 있으면 7%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5년간 계속 기다리면 7.2 곱하기 5, 36%가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몇 살 때 가느냐를 좀 알아야 되겠군요. 아, 네. 자, 이거 바로 이제 잘 지적하셨어요. 자, 그런데 딱 그래요. 그러면 먼저 받을 것이냐, 늦춰 받을 것이냐를 보시면 사실 내가 당장 쓸 돈이 없다. 그럼 받으셔야 돼. 내가 손가락 빨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오래 살기 힘들다. 그런 분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 계산해 보니까 대략 정도로 한 평균 수명 한 75세에서 80세 요 이전에 돌아가실 분들은 빨리 받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이 평균 수명만 살거나 그 이상을 사실 수 있다. 그러면 늦춰 받는 것이 늦게 시작하지만 한 번 받는 금액이 먼저 받으신 분들에 비해서 거의 더블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먼저 받으신 분들을 금세 추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80세 이상만 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증액된 금액을 평생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땐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 여자분이 86세고 남자가 80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 80세 넘어가니까 전반적으로는 늦게 받는 게 유리한 거네요. 아, 그럼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표에 보시는 평균
평균 수명이 그렇지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조금씩 늘어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저는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또 하나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봤어요. 누가 조기 수령을 하고 누가 연기 수령을 하는가를 봤더니 돈이 없으신 분들, 빨리 받겠죠. 노후가 준비가 안 되신 분들, 빨리 이런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빨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늦게 받나 봤더니 내가 65세가 됐는데 통장에 돈 많아. 뭐 주식도 하고 있어. 내가 굳이 국민연금 안 받아도 먹고 살만해.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이군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냥 늦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6%씩 감액을 후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남아 돌아서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7.2%씩 엄청난 수익을 제공하는 네. 구조가 사실 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서러운 부익부 빈익빈의 제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일정 부분 좀 수정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아까 전에 제가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이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여성분들은 거의 진짜 대부분 더 오래 사니까 남자분보다 한 6년 정도 나중에 수령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확률이 높고 남자분들은 조금 그래도 빨리 가니까 빨리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사실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연금액을 많이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연금액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연기를 하셔도 모수가 작기 때문에 좀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사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남녀의 연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원래 일반적인 개인연금은 남자와 여자가 연금액이 달라요. 남자는 아무래도 일찍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액이 좀 여자보다 높습니다. 평균을 따졌을 때. 근데 여자들은 오래 살기 때문에 연금액이 좀 낮은 것이 일반 개인연금 상품이거든요. 네.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남녀가 동일하게 받기 때문에 사실 여성분들이 더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